C병원 실습 속의 20학번 방한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T병원은 장성동에 있는 병원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게 되면 병원 소개, 그리고 하루 일과 치료 장비 소개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 소개는 물리치료실은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곳이 물리치료실입니다.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하셔서 9시부터 1시까지 치료를 하시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는 치료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6시에 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중에 2주 동안은 입원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주 4일 그리고 5시 퇴근을 하시고 토요일 출근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외래 환자분들을 보시고 주 5일 동안 6시 퇴근을 하시고 토요일 날은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제는 주마다 공통과제가 한 개씩 있고요. 매일 일지와 과제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사진에 텐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저 컵 안에 텐스 안에 있는 저 컵 안에 스펀지를 떼다가 이제 세척을 하고 저 패드도 떼서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붙여놓고 치료가 끝나면 저 컵을 떼고 패드를 떼고 이제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견인치료기가 보이시죠? 견인치료기는 이제 경추 요추 벨트를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나면 경추 요추 벨트를 뜯으셔서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뭐 휠체어에 태울 때도 있고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CPM이 마지막으로 보이시죠? CPM은 무릎 전치 연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 벨트를 다 묶어주시고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에 안정적으로 트랜스퍼를 하셔서 이제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분들은 보통 족저근막염도 많이 계시고 교통사고 아니면 뭐 산재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분들은 무릎 전치 한술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자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일단 치료 기기들을 좀 많이 다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끝난 뒤에는 치료기기를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뭐 텐스를 떼는 것이라든지 견인 치료기를 끈다든지 뭐 IR을 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기들을 많이 만져볼 수 있고 나중에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단점들이 있어요. 저는 도수 치료나 아니면 체외 충격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옵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옵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비보험이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가 없고 다 커튼을 치기 때문에 옵저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동치료나 뭐 도수나 뭐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을 옵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은 비추를 합니다. 이런 것들 단점이 있고요. 뭐 장점도 있으니까 단점도 있는 거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정형외과 실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병원 소개, 물리치료 장비 소개, 실습 활동, 근골격계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위치는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 말길 12-9입니다. 병원 내부로는 전기치료실, 도수치료실, 운동치료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 장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치료에는 많은 기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ICT는 간섭화 전기 자극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류량을 증진시켜 통증 개선 및 치유 촉진과 근력 강화를 해줍니다. 파라피는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환부의 열을 골고루 전달하여 통증 완화 효과를 줍니다. 견인치료는
목과 허리 부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수 장비로는 먼저 ATT 로봇 치료기가 있는데 디스크로 인해 눌린 신경근의 감압 효과와 탈출된 디스크의 회복 및 디스크 재발 예방할 수 있고 척추 관절의 유연성 및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줍니다. CPM은 지속적 수동 운동으로 통증의 감소, 관절 내 혈액순환 증진, 관절의 조기 구축 및 유착 예방, 관절 가동 범위 유지 및 증진이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집중형은 체외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손상된 힘줄 인대에 가한 후 혈액순환을 극대화하여 힘줄 인대 재생해주고 강화해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을 얻는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형은 신생혈관 형성의 증가, 조직세포 재생을 유도, 부종의 감소, 관절 운동의 향상, 변성된 섬유화의 정상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습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때는 오픈시 치료실 준비, 전기치료 보조 및 옵저, 환자분들 안내 및 인사를 하게 됩니다. 2주차 때는 전기치료 장비 체험 및 파라핀 체험, 냉각치료 옵저, 마감 준비 및 치료실 청소를 하게 됩니다. 3, 4주차 때는 특수치료 장비, 운동치료실, CPM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장으로는 실습복을 착용해야 하고 편한 신발, 여자 실습생일 경우 머리망을 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은 8시 40분이고 퇴근 시간은 주마다 다르고 2, 3주차 때는 토요일도 출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질환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은 종골이라 불리는 발뒤꿈치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합니다. 이러한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 합니다. 원인으로는 평발, 흰발, 다리 길이 차이, 발 엎침 등으로 발생하고 발바닥 근막 부하 적용됐을 때나 과도하게 발 아치가 증가했을 경우에도 발생 가능합니다. 증상으로는 발 뒤꿈치 앞 안쪽 통증, 아침 통증, 걸을수록 통증 증가, 오후에 통증 증가가 있습니다. 중재로는 물리적 인저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기 때 발바닥 굽힘 상태로 고정, 프라이스 기법, 완성기 때는 치료적 모달리티, 보조기 착용 등이 있습니다. 운동치료로는 발목 발등 굽힘, 발바닥 근막 강화 운동, 발가락 굽힘, 마사지, 하이 아치의 경우 미드풋의 가동성을 증가시켜 유연성을 만들어주고 플랫풋, 프로네이션 풋, 아치가 무너진 발의 경우 아치 만들기 운동을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남본 정형외과 학예방학 실습 발표를 맡게 된 박민석입니다. 병원 위치는 속천 고분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치료실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께 각종 치료를 제공하시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CPM, IR, 치료용 배드, 각종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치료실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운동선수들이 혼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며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께 치료를 제공하시는 장소입니다. 실습생 일과표입니다. 통상 오전 8시 45분까지 출근을 완료하시면 되지만 수요일은 대청소 날이므로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 완료하셔야 됩니다. 매주 화요일은 케이스 스터디 발표가 있습니다. 실습생 1명당 1회 실시하면 선생님 논문 발표도 1분당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오후 6시부터 실시하게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은 랜덤입니다. 실습생 일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케이스 발표, 두 번째 사진은 선생님과 함께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각종 매니플레이션 등을 배우는 사진이며, 세 번째는 CPM 적용하는 사진, 네 번째는 마사지를 이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저는 이제 환자분께 직접 적용하는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논문 발표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강남본 정형외과의 장점은 첫 번째, 학교 선배님이 팀장님과 치료사로 계셔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막막하다, 무슨 평가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러신 분들께서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케이스 발표 준비간 생각한 중재 방법을 직접 환자에게 적용해보고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와 비슷하죠. 환자의 치료 경과를 계속 추적하며 관찰하기 좋은 환경이다. 네, 세 번째는 실습 일지와 솜노트 피드백을 자세하게 해주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선수와 일반 환자 모두 있어서 다양한 환자군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PPT에는 없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습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병원이 서울에 있어서 실습 기간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룸 110만원 주고 실습을 했었습니다. 다만 얻어가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것도 있다라는 점 꼭 생각하시면서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남본 정형외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성요양병원 실습생입니다. 목차로는 병원 소개, 치료실 소개, 실습생 지침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은 장성초등학교 뒤에 위치하여 있으며 병원 입구에서 신발을 갈아 신은 뒤 계단을 통해 화살표에 표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올라가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탈의실은 선생님들과 함께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와서 실습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치료실은 사진과 같이 보바스 테이블과 튜팅 테이블 등 다양한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있는 기구들은 신경계 재활에서 많이 쓰이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습생 지침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숙지하시고 3번 열정기 치료실은 매주 한 명씩 오전에만 읍절을 들어갑니다. 논문 요약은 최근 2년 안에 만들어진 한국 논문을 찾고 분량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신경계 위주 재활이 이루어지는 병원이므로 SCI, 파킨슨, CVA는 필수로 알아가야 하며 BBS, 마스, MMT, ROM 또한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 알아가야 합니다. 실습 기간 동안 힘드시겠지만 알게 된 것들을 잘 공부하셔서 향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실습을 다녀온 18학번 박상민, 20학번 안하늘, 조주영, 지유리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은 운동치료실, 전기치료실, 소아치료실, 병동치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봤던 환자 케이스로는 신경계 환자는 뇌졸중, 척수손상, 외상성 뇌손상, 길리안바레 증후군, 파킨슨 등의 환자의 케이스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병동치료실은 신경계 환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항중력근을 촉진시키는 중증 환자 치료의 접근법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환자 케이스 소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환자는 전기치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번 환자는 대부분 신경계 환자지만 외래 환자로 근위영양증, 오십견 등과 같은 근골격계 환자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치료실은 대구 내 대학병원 중 최고 수준이며 브라키알 플렉서스 인저리, 손해병면, 발달장애 등 다양한 케이스와 기구, 치료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 2, 3회씩 진행되는 렉처를 통해 솜노트,
림프 물리치료, 트랜스퍼, 심폐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4주간의 실습 기간 동안 급성기, 아급성기 환자들의 치료 향상을 직접 두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7구 경북대학교 병원의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구 경북대학교 병원 환자 케이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4주 동안의 실습 기간 중에서 병동치료실에서 배웠던 환자분 케이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동치료실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 재활치료실을 설치한 것으로 7구 경북대학교 병원의 차별점이며 다른 층에 위치한 치료실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면서 이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의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동치료실에서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은 환경과 감각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감소되고 과제에 대한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소된 상태이며 다양한 반응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목적 있는 움직임과 자세 조절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된 상태이십니다. 그중 저희가 소개할 환자는 55세 남자분으로 2022년 3월 20일에 교통사고로 인한 TBI로 본원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입원 당시 멘탈과 세레브랄 펑션 테스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안 좋으셨고 패시브 ROM은 풀 ROM이었습니다. 어퍼의 레프트 사이드 MMT는 측정할 수 없거나 제로였고 라이트 사이드는 페어였으며 로어의 레프트 사이드 MMT는 푸어, 라이트 사이드는 페어이셨습니다. 마스는 어퍼와 로어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펑셔널 어빌리티와 밸런스는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직접 테스트를 한 것으로 슈퍼비전 또는 미니멀 어시스트로 움직이실 수 있었고 밸런스는 스타틱 및 다이나믹 둘 다 페어로 입원하셨을 때보다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중재는 실제로 선생님께서 하신 중재로 시팅 포지션에 대한 감각 입력을 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스투퍼한 상태여서 독립적으로 앉지 못하는 환자분께 각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팅 포지션을 만들어 운동 감각과 항중력근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딩 포지션에서도 스탠딩에 대한 감각 입력을 시켜주는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는 고유 수용성 감각과 평형 감각을 촉진하는 치료로 사지를 통한 체중 지지는 자세 긴장도를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부분들을 자극하도록 돕고 환자의 기능적인 자세와 함께 초기의 자세 조절 능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